영화 앤트맨에서 행크 핀 박사는 피입자를 이용해서 앤트맨 수트를 만들어냅니다. 40 years ago, I created a formula that altered atomic relative distance. I learned how to change the distance between atoms. That's what powers the suit. That's why it works. 이 피입자를 이용한 앤트맨 수트만 입으면 사람 몸을 개미만큼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보다 배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 엄청난 기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거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나 분자 같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원자 단위가 뭘까?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들여다보죠. 인간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10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인간을 구성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의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작은 세포 안에 100조 개의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원자의 크기는 1억 분의 1cm. 얼마나 작은지 감도 안 잡히는데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원자의 크기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구 크기만한 오렌지가 있다면 아마 오렌지를 이루는 원자 크기는 오렌지보다 더 작을 것이다. 또 다른 비유를 보죠. 만약에 스마트폰을 반으로 자르고 그 반을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거를 27번 정도 반복하면 원자 하나의 크기에 도달합니다. 그 크기는 0.0000001cm. 한마디로 겁나게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나 작은 원자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물질을 구성합니다. 물도, 머리카락도, 이 인형도, 자동차, 석유, 구름과 공기, 지구와 태양, 은하와 우주 전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자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 원자라는 것도, 이 원자의 크기도 대충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게 생긴 원자, 수소를 살펴보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 부분을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마치 태양을 도는 지구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 원자 하나가 축구 경기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자핵은 축구장 안에 있는 축구공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축구공을 뱅뱅 돌고 있는 전자는 떠다니는 먼지 한 톨 정도의 크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축구장은 겁나게 넓은데 축구공만한 원자핵, 먼지만한 전자 사이의 공간은 그냥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원자는 이만큼이나 큰데 대부분 허공이라는 얘기. 자, 이렇게 원자는 사실 99.99% 텅텅 비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원자의 99.99%는 비어 있는 걸까? 이제 알겠네. 원자의 99%가 비어 있으니까 그걸 줄여버리면 앤트맨이 되는 거겠네. 네, 맞습니다. 이 원자의 빈 공간을 줄여버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줄여버리면 우리는 앤트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수소 원자의 구조를 다시 봐보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된 원자핵이 원자 중심에 있고, 전자는 이 원자핵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석을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랑 만나면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원자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 전하의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가 서로 만나지 않는 이유, 원자의 99%가 비어있는 이유, 이 비어있는 공간을 줄이는 게 불가능한 이유, 앤트맨이 불가능한 이유, 이거를 알려면 우리는 전자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전자는 입자인지 화동인지 말이죠. 원자핵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전자, 이 공간은 양자 영역입니다. 이 양자 영역에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 뭔 소리야? 파동은 뭐고 입자는 또 뭐야? 한국말로 해라 이 시봉새야. 파동이고 입자고 그딴 건 난 모르겠고 두 놈이 공존하면 뭐가 문제인데? 이?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을 이해하려면 파도나 소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파도는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죠. 물속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서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소리 또한 마찬가지죠.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파동 에너지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채워버립니다. 파동의 특징 중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파동이 퍼져나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거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돌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물결 파동이 퍼지다가 구멍이 뚫린 벽에 부딪히면 물결은 통과한 구멍에서부터 다시 파동이 생겨서 퍼져나갑니다. 자, 이거를 파동의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파동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입자란 무엇인가?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미세한 크기의 물체입니다. 가령 원자, 분자, 전자 같은 것들인데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물이나 소리 같은 파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모두 입자의 성질을 갖습니다. 입자라는 건 아주 작은 알갱이라는 거고, 이는 곧 질량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바람개비를 향해서 전자를 쏜다면 바람개비는 전자랑 부딪혀서 돌아가게 됩니다.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야구공이 있습니다. 이 야구공을 입자라고 생각해보죠. 야구공을 부엉이를 향해서 던지면 야구공은 부엉이에 부딪히고 부엉이는 야구공을 맞고 쓰러지겠죠. 자, 이처럼 입자는 야구공처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면 시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어디에 공이 떨어지는지까지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님들 부엉이들은 파동이 뭐고 입자가 뭔지 알았습니다. 17세기의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고 이게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뉴턴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세상 모든 물질을 파동과 입자 두 가지로 나눴죠. 과학자들은 물질들이 파동이면 파동, 입자면 입자지 파동이면서 입자인 상태의 무언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실험으로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아니 무슨 앤트맨 원리 하나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런 실험까지 알아야 돼요? 네, 이 실험을 무조건 꼭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할 실험이기도 하고 이거를 알아야 원자의 99%가 왜 비어있는지 왜 이 빈 공간이 유지되는지도 설명이 되거든요. 슬릿은 길다란 구멍이란 뜻입니다. 길다란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부르죠. 구멍이 두 개 뚫린 판자 뒤에 판자를 하나 더 설치해두고 전자를 쏘는 총으로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전자를 쏴봅시다.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어떤 전자는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올 거고 또 어떤 전자는 구멍을 쏙 통과해서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도착하겠군.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전자를 이중 슬릿을 향해 쐈습니다. 우리들의 예상대로라면 뒤에 있는 판자에는 구멍을 지난 전자들이 달라붙어서 두 개의 줄무늬가 생길 거다라고 예상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간섭 무늬가 나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지나서 여러 개의 줄이 나온 걸까?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전자는 원래 하나였다가 이중 슬릿을 지날 때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분명히 야구공을 하나만 던졌는데 어떻게 야구공이 두 개가 된다는 거요? 전자는 처음부터 두 개였던 것이요. 개소리 하지 마시게. 애초부터 원자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걸까?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파동이라면 가능하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처음부터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중 슬릿의 간섭 무늬 패턴하고 일치하게 된다. 즉, 전자는 파동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정리해드리죠. 원자의 99.9%는 비어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원자핵,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플러스 전하의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가 서로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중 슬릿을 동시에 지나가는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먼저 호수를 생각해 봅시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이 파장은 호수 끝까지 도달할 겁니다. 파장이 끝없이 전진하면서 퍼지는 거죠. 반면에 기타를 생각해 봅시다. 기타줄을 퉁 하고 튕기면 기타줄은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타줄의 파동은 기타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파동이 기타줄에 갇혀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게 되죠. 파동이 갇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 자, 이거를 정상파라고 합니다. 전자의 파동 역시 정상파입니다.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기타줄을 동그랗게 말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동그랗게 말린 기타줄을 튕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타줄의 파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동그랗게만 기타줄의 파장은 마치 전자의 파장 모형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저 가운데 점이 원자핵이고 빨간 선이 전자의 궤도. 파장은 전자의 파동이 만드는 정상파인 셈이죠. 여기서 전자는 궤도 안에서 정상파를 만들어내면서 전자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전자가 만드는 정상파 때문에 전자는 허용된 최소 반지름보다 더 작은 궤도를 볼 수 없죠. 즉, 전자가 정상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원자의 크기는 정해진 것 이하로 작아질 수 없다. 자, 이제 앤트맨에 필요한 양자역학 이론은 다 설명했습니다. 원자의 99.9%는 비어있다.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전자의 파동성 때문이다. 전자의 정상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유지시키고 원자를 안정시킨다. 이제 우리는 앤트맨을 원자 단위까지 이해할 정도로 양자역학을 아는 겁니다. 마브레인크핀 박사는 양자역학 쌉고수입니다. 그는 양자색의 원자의 특징까지 파악하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허, 원자의 99.9%가 텅 빈 공간이로구만. 만약에 원자의 빈 공간을 내 맘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비율만큼 물체의 크기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앵크핀 박사는 양자역학을 연구한 끝에 원자의 빈 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피입자를 개발합니다. 유레카, 피입자 개발 개꿀! 자, 이렇게 피입자의 기본 원리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빈 공간을 줄인다면 원자의 크기도 줄어들고 그 비율만큼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늘리면 물체가 커지겠죠. 이걸로 내가 원하는 부위만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입자는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줄인다는 걸까? 사실 피입자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원리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나서 건너뛰어 버리죠. The PIM particle is the most revolutionary science ever developed. Our scientists haven't come close to replicating his work. When I took over this company for Dr. Pym, I immediately started researching a particle that could change the distance between atoms while increasing density and strength.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입자로 원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는 건 현실 과학 세계에서는 아직까진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판타지라는 거죠. 그런데 고스트의 투명화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벽을 뚫고 지나가는 페이징 능력이 정말로 가능할까? 다음 컨텐츠는 앤트맨2의 고스트로 알아보는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앤트맨 1편 영화 리뷰였고요. 다음에는 앤트맨 2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